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의 그 인생을 건 건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이어서 1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던 부분이 이 원자재 부분이었어요. 워낙 이 IRA 법안 때문에 원자재가 이슈가 돼서 사실 또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뜨기도 했었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LNF 주담분께서는 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이런 리튬이나 이런 니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긴 했어요. 네, LNF 같은 경우는 리튬은 그 제가 한번 많이 언급을 드렸긴 했지만 이 최종 OEM에서 사급을 많이 해준다. 그래서 뭐 OEM에서 해주거나 아니면 엔솔에서 해주거나 이 셀 회사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왜냐면은 그 제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드린 이유는 좀 신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 리튬은 완전 광산에 투자하는 것들은 몇 조씩은 기존 막 다 드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는 이런 작은, 사실은 많이 컸지만 이렇게 지금 유동자금이 적은, 증설하기도 바쁜 이 소재 회사에서는 사실 커버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이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독일 AMG에서 수산화 리튬을 또 헝가리에다가 공급하는 5천 톤인가요? 엄청난 그 큰 물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했습니다만, 약간 뭐 회사마다 딱 의사결정이 다를 수가 있겠죠. 이 사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좀 철저하게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텐데, LNF 같은 경우는, 리튬 같은 경우는 테슬라한테 대부분 사급을 받는다는 뉘앙스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었고, 실제 뭐 정황상 제가 테슬라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를 좀 더 추려서 말씀드려보면은, 리튬은 굉장히 많이 해줘서 자기네들의 이런 마진 구조를, 이익률 구조를 더, 자기네들이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캐펙스로 이렇게 이 마진을 더 높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걔네 입장에서는 배터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뭔가 마진을 높일 부분을 찾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까지 직접적으로 뭐 소재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원자재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리스크만 있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돈이 있으면은 좀 충분히 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을 뭐 서로 같이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니켈 부분이 사실 조금 얘네들은, 물론 리튬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거는 맞다고 했습니다. 더 리튬보다, 니켈보다는 리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뭐 중국 쪽에 이게 좀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제 호주 쪽으로 많이 이제 계약도 하고 이관을 시킨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CNGR에서 중국에서 전구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를 뭐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게, 이거 사실 이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에 비해서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이 원자재 밸류 체인이, 그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좀 뭐 전혀 그런 건 아니다. 어차피 에코프로나 포스코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 사실 LNF 같은 경우에 CNG랑 같이 하는 거고, 에코프로도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GM 같은 경우도 이 합작 회사란 말이에요. 중국이랑 같이 하는 거고, 포스코도 화유 코발트랑 거의 다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굳이 따진다고 하면 포스코나 에코프로가 좀 더 원자재 밸류 체인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중국 손을 안 거치는 부분은, 안 거칠 수가 없는 부분은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아직 IRA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 니켈이, 리튬이나 다 중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져와서 좀 이제 정제하는, 중국에서 일부 정제는 괜찮지 않겠냐. 물론 이 부분도 만약에 최종적으로 시정 명령을 거쳐서 뭔가 문제가, 중간재를 만약에 중국에서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래도 어차피 다 지금 중국선을 거치고 있는 거는 뭐 여기다 저기나 마찬가지긴 하다. 다만 이런 적인 뭐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 시행령에 따라서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NF도 니켈이나 뭐 호주 쪽에, 근데 얘네들은 사실 테슬라라는 그 큰 그 거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급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엔솔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1등 밸류체인을 제일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테슬라 밸류체인이나 LG 엔솔 밸류체인이나 1등 기업들의 완전 사실 어떻게 보면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아직은 사실 뭐 지금 물량으로도 훨씬 많이 딸리고 향후 물량으로도 물론 순위가 이제 점점 빨리 올라갈 것은 확실하지만 엔솔 측에서도 밸류체인을 제일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자원 확보도 제일 많이 해 있고 이 자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엔솔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LG 화학의 이제 자회사를 빨리 잘 욕을 엄청 먹었지만 자기네들 돈은 엄청 벌었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좋을 때 거의 2배를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펌핑 돼 있을 때 SK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금을 지금 못 가져오는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깊숙한 얘기긴 해요. 이런 자금을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잘 갖고 오는 게 물론 그 당시엔 너무나 다들 욕먹고 너무나 저도 싫었지만 그 회사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유동자금이 많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엔솔에서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요즘에 완전히 뭐 그 아무리 합작 회사를 만든다고 해도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이런 작은 부분은 뭐 거의 조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솔에서 요즘에 더 확장에 대한 어, 속도를 내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또 지금 매크로가 워낙 어려운 글로벌적으로 환경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좀 깊숙한 현업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급 구조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 더 가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급 구조가 좀 높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원자재까지 이 밸류 스트림라인이 자체가 업스트림이나 뭐 다운스트림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업스트림까지 소재 회사가 이게 잘못해서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이 자원이 사실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재 회사들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똑같은 돈이 있다고 하면은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뭐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이 어느 정도 중견 회사에서 큰 회사들은 이런 그 공장 증설에 더 포커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 이런 밸류 체인의 그 원자재 부분이 이슈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왜냐면 또 돈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주담한테도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주담한테도 좀 물어봤어요. 지금 요즘에 포스코 케미칼이 제가 사실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이 뭐 상대적으로 높죠. LNF하고 에코프로비엠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거 포스코 케미칼만 이렇게 요즘에 잘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좀 자주 섞인 말로 그쪽은 돈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압도적 자금으로 이렇게 모멘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원자재까지도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원자재까지도 포스코 홀딩스가 돈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시너지가 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을 또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사업보다는 포스코 케미칼 자체는 포스코 홀딩스한테 받는 게 훨씬 더 이윤이기도 하겠죠.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협상에서도 엔솔이랑 협상할 때도 엔솔도 지금 사실 워낙 증설량이 크기 때문에 리튬은 걔네들 끝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얘네들 뭐 여기서도 계획 맺고 저기서도 맺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한테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에 우위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근데 요즘에 GM이나 포드나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얘네들이 배터리에서 몇 천만 원씩 주고 이렇게 마진을 깎아먹을 수가 없겠죠. 그 제가 배터리 자동차 OEM 회사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한테 뭐 아무리 합작해서 해서 조금 더 이윤을 그나마 소비를 좀 줄인다고는 하지만 지출을 줄인다고 하지만 뭐 한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재를 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자기 밸류 체인에 OEM이 얼마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김철중 위원님에 대한 좀 질문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김철중 위원님이 맨날 이거를 원래 끝나고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왜 안 해주시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따로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주관에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 뭔가 그 뒤에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는데 유일하게 맨날 내시다가 안 내신 분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쪽도 정확하게는 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언급은 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았었는데 제가 받은 뉘앙스로는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LNF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이런 지금 의존도가 LNF가 생각날 정도로 많은 한 오래전부터 리포트를 써오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너무 LNF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 특정 회사를 좀 너무 밀어주는 이미지를 좀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LNF가 리포트가 나올 시점에 마치 맨 뒤에 리포트에 LNF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지금 미래셋 ETF 홍보를 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물론 모멘텀적으로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괜찮아지니까 이런 ETF 미래에셋 타이거 ETF에 투자를 하라 소재 회사 비중이 높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위에서 좀 압력도 들어오지 않았나. 뭐 물론 개인적으로 욕심이나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위쪽에서의 좀 푸시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 느낌은 그럼 위와 내면 쪽에서의 좀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보고 제가 뭐 한번 김철중 위원님과 한번 통화를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해보고 한번 말씀을 다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왜냐면 김철중 위원님이 워낙 LNF를 잘 아시고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직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아래 압력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더 보면은 그래서 요것도 말씀드렸듯이 레드우드가 먼저냐 OEM 이 LNF 호재로는 레드우드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OEM 두세 건 계약 이 부분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받은 뉘앙스로는 OEM 계약이 먼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렸는데 12월에 좀 또 땡기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굳이 이 공장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만 오픈하고 나머지가 또 3분의 2 정도가 11월에 오픈을 할 텐데 원래 12월인데 좀 땡긴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최대한 땡기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OEM이나 엔솔이랑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땡겨진다고 하면 LNF의 특성이 사실 거의 이번에 테슬라와의 계약도 거의 인접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11월 막 한 보름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공장 돌아가기 전에 그런 것처럼 보면은 11월쯤에 나오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공장 오픈이 언제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예상은 한 11월 정도로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공장 오픈이라고 해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또 시운전이 또 있고 1, 2개월 거쳐서 또 양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LNF 같은 경우는 시운전 이 양산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더 빨라졌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워낙 많이 프로세스에 쌓여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서 더 빨라졌는데 그런 부분도 더 앞당길 수 있고 실제 생산까지도 양산 시운전 아니라 양산까지도 제일 빠를 것 같다. 그런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길어졌는데 제가 3편에 이어서 또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편도 1편도 다시 봐주시고 3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